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어제 결국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회 모독죄 케이스를 본회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화이트하우스는 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 특권, Executive Privilege를 선언했습니다. 이 말로 특검의 조사보고서 공개를 놓고 벌어진 의회와 대통령의 대결인데 이 상황은 일각에서는 헌정위기다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금 이 대결의 다음 단계에 취할 수 있는 옵션을 놓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방법원으로 이 케이스를 갖고 가서 법원의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 있고, 바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재무부 장관이라든가 화이트하우스 변호사라든가 관련자들을 모두 대거 의회 모독죄로 고발하는 방법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들의 봉급을 동결한다든가 벌금을 부과하는 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또 의회가 직접 이들을 체포, 구금하는 방안도 제시가 됐고, 그리고 역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안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이런 조치들은 일종의 그 심볼릭한 방안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결은 결과가 불확실한 가운데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하원 법사위원회의 조치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하원의 다음 단계 옵션은 어떤 것인지, 화이트하우스의 반경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하원 법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의 의회 모독 케이스를 본회의로 송부하기로 표결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24대 16, 민주당 전원이 찬성을 했고 공화당 전원이 반대를 한 매우 당파적인 의견의 표시였습니다. 이 결국 의회와 화이트하우스의 대결은 사법부의 법정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바 장관의 의회 거부뿐 아니라 키 증인이 되어주길 바라는 전 화이트하우스의 변호사 단 맥간의 의회 출두, 또 트럼프의 텍스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재무부 장관의 의회 출두, 또 말로 특검의 의회 출두, 이런 것들은 실현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의회로서는 다음 단계에 취할 수 있는 옵션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은 의회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2020년 선거가 이제는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의회와 화이트하우스의 대결을 놓고 헌법상의 대결이다라는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삼권 분립을 놓고 균형 그리고 견제에 대한 클래식한 대결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결의 내용은 트럼프를 사법방해죄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2020년 선거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이것을 가늠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민주당 의회 측에서 다음 단계로 옵션을 고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의회가 직접 물리적인 강권을 발동해서 의회의 요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체포 구금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1935년 이후에 한 번도 실수된 적이 없는 방법입니다. 의회 경찰이 이제 이들을 체포 구금하는 방법인데, 의회에는 보안시설이 있는 감옥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일 체포 구금을 하게 된다면 매우 위험한 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자에게 봉급을 동결한다든가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탄핵의 방안이 이제 다시 제기가 되는데, 탄핵은 의회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특권이라든가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의회 내부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지금까지 반대해 왔는데 그 이유가
공화당의 미끼를 물지 말아라 하는 지론입니다. 그러나 그녀조차도 엊그제 비공개 회의에서 트럼프가 self-impeached, 자신의 탄핵을 자초하고 있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상원입니다. 상원에는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이 탄핵을 승인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가자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대법원까지 가면 보수계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에서 대통령 특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사이에 2020년 선거는 다 끝이 나고 자칫하면 202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탄핵을 하자니 상원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적고 잡아 가두자니 감옥서도 없고 1935년 이후에는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봉급을 안 주고 벌금을 매기자니 전례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신통한 옵션이 사실은 없습니다. 원래 이 의회 모독죄라는 거 Contempt of Congress라는 것이 명칭만큼 그렇게 강한 법이 아닙니다. 이건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인데 징역 1개월에서 12개월에 해당하는 벌칙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의회가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화이트하우스가 대통령 특권을 선언하면은 법무부가 기소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이론상으로는 자체로 독립검사를 내세워서 기소 시도를 할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통령이 선수를 쳐서 사면 통고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의 권한이 더 우세해지게 됩니다. 이제 의회의 소환권이 무제한적인 권한인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의회의 소환 목적이 입법에 관련되어 있을 때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의 세금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어째서 그것이 입법사항에 관련된 것이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또 의회의 권한에 제한이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이 소환장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범죄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주정헌법에 규정된 자신에게 유죄가 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된다 하는 것과 같은 이론입니다. 이 근본적인 두 가지 요소가 이제 대결의 요소인데 첫째가 이제 대통령 특권입니다. Executive Privilege인데 소환에 불응할 수 있는 특권인데 행정부 내부의 대화 또는 논의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 하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의회의 소환권인데 subpoena power인데 대법원이 의회에게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해 준 겁니다. 정부 감독을 위한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 밖에 사회 상규에 따라서 변호사와 고객의 특권, 환자와 의사의 특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로 비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언론의 특권도 있습니다. 취재 대상에게 접근할 수 있는 특혜를 허락해 주는 사회 상규상의 권한 부여입니다. 제가 쿡카운티 법정에서 방청석이 다 찼으니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막고 있는 셰리프에게 가서 이 언론의 특권, 프레스 프리빌리지를 거론하면서 사정을 해서 법정하러 들어가는데 성공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조일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41년 전에 세워진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은 끊임없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 속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송,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더욱더 성장하는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시카고 기독교 방송 41주년 특별 공개 성교 헌금 행사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 공개 성교 헌금 행사는 기존 5월에서 1개월 미뤄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오전 6시에서 오후 1시까지 매일 7시간씩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각 업체에서 제공하는 헌물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방송국 전화
583 영원구원, 카카오톡 847-707-4269번입니다. 5월 9일 목요일 K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 닷새 만인데 몇 발을 쐈는지 사거리는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분석 중입니다. 앞서 지난 4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미국 정부는 대북 압박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이 북한의 식량을 지원한다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초점은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지도부가 미중 무역 협상을 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과 무역 협상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관세 인상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오늘 미중 협상이 재개되지만 분위기 반전에 실패할 경우 협상 기간 중인 내일 0시 1분부터 2천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관세 인상이 이뤄지면 보복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원법사위원회는 어제 윌리엄 발 법무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원회는 어제 발 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24대 반대 16으로 뮬러 특검의 완전한 보고서와 다른 증거들을 제출하라는 하원의 요구를 법무부가 거부한 것은 의회 모독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어제 법사위의 표결 전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특권을 발동해 완전한 특검 보고서와 증거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법사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발 장관에 대한 의회 모독죄 적용은 이제 하원 전체 회의에 붙여지기로 했습니다. 하원 전체 회의에서도 발 장관에 대한 의회 모독죄 적용이 결정되면 발 장관에 대한 처벌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프랜시스 교황은 오늘 교회법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신부와 수녀들에게 사제의 성적 유린 행위와 고위층에 의한 이해 은폐 시도를 교회 본부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교회 법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구들은 이 같은 신고가 기밀로 접수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또 피고발 대상자가 주교나 추기경 등 고위급일 때 적용할 초기 조사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오늘 법제는 전 세계 41만 5천 명의 사제와 66만 수녀들에게 성적 비리 의혹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주 상원이 어제 개스세와 운전면허증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인상하는 개스세를 현행 갤론당 19센트에서 44센트로 인상하고 운전면허증 요금을 현행 30달러에서 60달러로 올립니다. 그 밖에 차량 등록비도 현행 98달러에서 148달러로 올리는 안입니다. 상원은 이 추가 세금으로 교통시설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우버와 리프트 택시 파업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파업에는 약 17,000명의 시카고 지역 기사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버킹햄 분수에서 시위 집회를 가진 후 룹을 통과해 시청으로 갈 예정입니다. 시카고 북서지역 한 쓰레기통에서 갓난 남자아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산모가 이 지역에 사는 16세 여성인 것으로 지목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는 고성으로 우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에게 발견됐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침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66도, 밤 최저 62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57도, 밤 최저 43도. 토요일 다시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56도, 밤 최저 44도. 주일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2도, 밤 최저 42도입니다.